하루에 100알의 영양제를 먹는 남자로 유명한 분이죠. 2045년까지만 살아있을 수 있다면 기술적 특이점이 오면서 영생을 살 수 있다고 예측하는 구글의 이사이자 미래학자입니다. 그런 그가 챙겨 먹는 영양제를 공개하면서 세 가지를 추천했습니다. 비타민 D, 코엔자임 Q10, 그리고 바로 오늘 소개할 포스파티딜 콜린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 수 있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왜 그가 포스파티딜 콜린을 추천하는지, 그리고 포스파티딜 콜린을 포함하고 있는 레시틴이 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 중 하나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레시틴 설명에 앞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단을 통해 만성질환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인 치매,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지방간을 포함한 간질환 등 대체로 병원 건강검진을 통해 진단받게 되죠. 이렇게 병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각각의 만성대사질환에 해당되는 약을 매달 처방받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달 먹는 약에 추가로 더 처방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병명의 처방을 받아 두세 장씩 처방전을 제출하기도 하는 거죠. 추가되는 약의 병명들은 만성대사질환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변비, 입마름, 안구건조, 소화장애, 불면증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연결점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이것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포인트를 잘 잡으면 원인과 증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나타나는 증상들의 공통점은 부교감 신경이 저하되어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고, 기존의 질환인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문제는 보통 인지질, 지방대사의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앞서 말씀드린 포스파티딜 콜린을 비롯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포스파티딜 에타놀 아민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크릴 오일이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지방을 녹인다라는 내용이 유행하였죠. 그래서 너도 나도 크릴 오일 인지질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시틴은 그 자체가 바로 인지질입니다. 레시틴 그럼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핵심적인 중요 작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지방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방송에서 다루어서 익숙하시겠지만 결국 인지질은 물과 기름을 유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로 인해 지질 대사에 도움을 주고 지방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뱃살, 비만 해결에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HDL은 우리 몸의 잉여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수거해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죠. 이 HDL이 부족해지면 각 혈장과 혈액에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역수송해오지 못하게 되면서 잉여 콜레스테롤들이 혈관벽에 남아 염증을 만들고 플라크를 형성하여 혈관을 손상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HDL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이 HDL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때 이 LCAT가 HDL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시틴이 부족해지면 HDL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레시틴을 먹는 것만으로도 혈액 내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HDL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방 대사는 파고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히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LDL을 낮추는 것보다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이 중요하다. 즉 TG4-HDL의 비율이 2 이하인 상태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은 낮추고 HDL은 올리자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시틴은 인지질 역할을 함으로써 중성지방을 잡고 HDL을 올릴 수 있는 최적의 영양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콜린의 보충입니다. 포스파티딜 콜린을 섭취함으로써 우리는 콜린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콜린이 부교감 신경 말단의 신경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핵심 원료이죠. 현대인들은 특히나 부교감 신경의 불균형에 의해서 많은 질병과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감 신경이 자극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변비, 입마름, 안구건조, 소화장애, 불면증 등은 각기 다른 과의 병원을 다니며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인 것 같지만 결국 부교감 신경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몸의 반응들이 대부분 부교감 신경 주도하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은 50대, 60대부터 병원에서 뇌영양제를 처방받아 오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영양제, 말이 그럴듯해서 미리 먹으면 좋다니까 처방받아서 오시긴 하는데, 사실 이것 또한 아세틸콜린이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 분해되지 않고 조금 더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성분들입니다. 이렇게 약물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늘리는 것은 항상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도 좋은 콜린을 섭취함으로써 아세틸콜린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레시틴을 권해드리는 편이죠. 치매와 기억력 감퇴에 레시틴이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신경을 감싸고 있는 이 미엘린 수초가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질이 부족할 경우 신경의 전기 신호들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복이 벗겨진 이 미엘린 수초가 없어진 상태가 되면 신경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레시틴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자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활용의 예를 들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상지질혈증으로 스타틴 계열, 즉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변비나 수면장애, 소화장애, 불면 등이 발생하면 저는 첫 번째로 레시틴을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비만, 과체중으로 지방대사 문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레시틴과 오메가3를 함께 권해드리면서 체중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0, 8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치매, 파킨슨 등의 문제로 고생하시면서 변비가 있거나 불면 문제가 발생하면 역시 첫 번째 고려하는 것이 레시틴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뇌 건강의 핵심 성분이면서 불면 등의 요인을 감소시키기 탁월하기 때문이죠. 적절한 엽산과 레시틴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핵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층에서 과도한 긴장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즉 만성질환이 없더라도 커피를 많이 마신다든지 머리에 열이 올라 잠이 안 온다든지 뒷목이 땡긴다든지 두통이 심하신 분들,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이러한 증상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부교감 신경 강화라고 생각해서 역시 레시틴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적절한 마그네슘을 비롯한 미네랄 제제를 더한다면 효과는 훨씬 더 잘 나타나죠. 몇 가지 케이스들을 살펴봤지만 이것들은 어찌 보면 약사인 제가 다양한 과의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는 환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공통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영양제를 먹지 않고 이것저것 다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없을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부교감 신경을 강화하자.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양소로 생각해서 열심히 권해드리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 왜 포스파티딘 콜린, 이 레시틴 성분을 추천했는지 이해되셨을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을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더 좋은 내용이 퍼질 수 있도록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